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야, 전화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시간 괜찮습니다. 일하느라 살림하느라 많이 바쁘지? 거기다 승훈이까지 보느라 더 힘들겠구나. 아닙니다. 그이가 많이 도와주는걸요? 혹시 중간중간에 승훈이 볼 사람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매일같이 힘들어도 급한 일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힘든 건 없어요. 거기다 아가씨가 오며 가며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서 아가씨한테 부탁하셨다면서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신우이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한 것뿐이야. 네가 나한테 신세지는 걸 너무 미안해하잖니?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께서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한걸요.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댁과 우리 집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 중이었기에 시어머님이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라고 했지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시어머님이 많이 미안해 하셨고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오며 가며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명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이번 명절에 너도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 네? 그럼 음식은 누가 해요? 음식이라고 해봐야 많이 하지도 않고 네 시아버지랑 시누이 있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차피 전날부터 휴무인데 집에서 할 것도 없는걸요. 이번 명절에도 전 만들어서 막걸리 같이 마셔요. 그때 살짝 얼린 막걸리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둘 다 술꾼인 줄 알겠구나. 그런가요? 제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는데요. 곧 시어머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형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기 그리고 네 형님 말이다. 이번에 산부인과를 다녀왔다는데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구나. 네? 산부인과요? 그래. 몇 주 됐다고 하던데 그만 잘못된 모양이야. 정말요? 둘째 엄청 기다리는 것 같던데 형님 너무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다. 그 얘기 듣고 난 뒤로 나도 내내 잠도 못 자고 그랬지 뭐니. 그래서 내가 명절날 오지 말라고 했다. 그니까 너도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일하면서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이런 날이라도 쉬어야지. 정 불편하면 쉬다가 명절 당일날 와서 밥이나 먹고 가던지. 너 바쁠 텐데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아 두고 있는 것 같구나. 암튼 그렇게 알고 이만 전화 끊으마. 시어머님이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형님 부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아가씨가 있는데요. 아가씨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외국계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수시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다니곤 했어요. 한 번 출장을 가면 몇 개월씩 있다 오기도 했는데 1년 넘게 있다가 들어온 적도 많았습니다. 장기간 해외로 출장을 가는 날이면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형님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데 가서 외롭게 지내기 진짜 싫은데 남편은 자꾸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있지. 왜요? 저 같았으면 겸사겸사 나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긴 저는 회사 때문에도 안 되긴 하겠네요. 근데 형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요? 민우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동서, 지금 나 회사 안 다닌다고 무시하는 거야? 직장 다니는 엄마들 보면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내가 비록 전업주부지만 나름 하루 일과가 빡빡한 편이거든.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니까 더 문제라는 거야. 워킹맘들은 맨날 지들만 뭐 대단한 일 하는 양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집안일에 뭐해. 종일 바쁘다 그 말이야. 그니까 말을 하려면 좀 가려서 해줘. 생각해봐. 만약 우리가 워킹맘들은 돈에 미쳐서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아,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몇 번이나 빌다시피 형님에게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듯 형님은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버님 혼자 출장을 다녔고 형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시댁 가족들이나 저는 형님과 거리를 둔 채 지내곤 했는데요. 형님은 시댁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일이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했거든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날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형님이 짜증스레 말했어요. 동서, 어머님 연락 받았어? 다음 주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맞아. 근데 어머님이랑 통화하고 난 뒤 기분 나쁘거나 그렇진 않았어? 네? 기분이 나쁘다니요? 왜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나한테 그날 외식할 거라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요즘 누가 생신을 챙긴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신 건지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 이런 것도 다 시집살이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 동서는 기분 나쁘고 그렇진 않았어? 아니요. 저는 그냥 별 느낌도 없었어요. 가만 보면 동서는 성격이 좋은 건지 그러는 척 하는 건지 가끔 속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다른 집들은 며느리들끼리 시댁 뒷담화도 하고 그러던데 난 동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형님이 짜증스레 말을 하다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형님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친정 부모님과는 매달 여행도 같이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님께서 시아버님 생신날 외식 한번 하자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것인지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그러면서도 시댁 모임에 가끔 얼굴을 비출 때마다 시부모님께 심란한 표정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아무래도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이는 맨날 출장에다 뭐다 집 비우고 혼자 육아에 살림에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둘째도 빨리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 네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네가 내조를 잘해줘서 아범이 일을 잘하고 있잖니. 그 부분은 우리 모두 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어머님은 원래가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최대한 형님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아가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큰새언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네? 아니라니요. 아가씨야말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큰오빠가 미국 출장 갈 때 같이 가자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큰새언니가 여기가 편하다고 안 간다고 한 거잖아요. 거기다 큰새언니가 힘들 게 뭐가 있을까 싶네요. 육아랑 살림을 그이 없이 오롯이 혼자 하고 있는데 당연히 힘들죠. 아가씨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직장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전업주부 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그거야 독박 육아하는 사람들 얘기고요. 큰새언니는 거의 매일같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오셔서 다 도와주시고 민호도 유치원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워킹맘인 둘째 새언니가 더 힘들어 보이던데요. 둘째 새언니네는 퇴근 시간만 되면 둘 다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 집에서 큰 새언니 팔자가 제일 좋아 보이던데 참 이상하네요. 아가씨가 작정을 한 듯 형님에게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아가씨의 말을 듣는 내내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가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딱히 반박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중재를 나섰습니다. 그만들 해. 너 왜 자꾸 큰새언니한테 대들고 있어.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나
힘든 건 매 한 가지야. 시어머님의 말에 아가씨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고 형님은 보란 듯이 아가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날이 가면 갈수록 형님과 아가씨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가씨가 형님에게 가시돋친 말들을 자주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아가씨는 제게 언제나 친절하기만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남편과 제게 문자를 보내 퇴근 시간을 물어보고는 아가씨가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우리 아들 하원을 시켜주곤 했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아가씨에게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시댁에 올 때마다 둘째 타령을 할 정도로 엄청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제 마음도 안 좋기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형님은 두문불출한 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제가 찾아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완강하게 거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명절은 형님 없이 우리끼리 지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게도 올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음식을 하고 난 뒤 먹는 막걸리 맛에 푹 빠진 남편과 저는 이미 명절 전날 아침부터 시댁으로 향했거든요. 명절날 형님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형님은 그저 문자로만 단답식으로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몇 달 동안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만 앞두면 형님의 유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다음 명절에도 시어머님이 제게 말을 했어요. 일을 어쩌면 좋으니? 네 형님이 또 유산을 했다는구나. 네? 또요? 형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던데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다. 일을 어쩐다니. 첫째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마음이 더 안 좋구나.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 명절만 다가오면 형님이 유산을 했다며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 말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형님은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명절을 앞두고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형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전화를 해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기 내가 전복죽이라도 끓여줄 테니까 네가 좀 갖다 주겠니? 그래도 너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퇴근하고 가져다 줄게요. 전화를 끊고는 퇴근 후 시댁에 들러서 죽통에 담겨진 전복죽을 받아서는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 형님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차가 막혀서 조금 더 걸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그날 충격적인 사실을 맞이해야만 했답니다. 잠시 후 형님 집에 도착을 해서 벨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옆집 문이 열리더니만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누군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아, 네. 저희 형님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시어머님이 죽을 좀 해서 보내셨거든요. 그거 전달해 주러 왔는데 잠깐 어디 나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해 봤어요? 네,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제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옆집 할머니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저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형님이란 사람이 몸이 안 좋은 건 맞는 거요? 네, 몸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무슨 놈의 술을 그리도 마시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술을 마시다니요? 우리 형님이요? 내가 한 달 사이 몇 번이나 봤어요. 요 며칠 전에는 우리 영감도 봤다는데 세상에나 젊은 사람이 고주망태가 돼서는 문 비밀번호도 제대로 못 누르고 있길래 괜찮냐고 물었더니 인사불성이 돼서 우리 영감한테 쌍욕까지 하면서
소리치더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들 그러는 건지 내가 다 걱정이라니까. 근데 여기 이 집 사람이 형님이라면 세댁은 동서인가 보우? 네, 제가 동서입니다. 동서는 멀쩡해 보이는구만. 형님이란 작자가 어쩜 저 모양인지. 혹시 그럼 여기 고주망탱이가 맏며느리요? 네, 아니, 형님이 맏며느리 맞습니다. 그쪽 시어머니도 참 속이 말이 아니겠네. 어디서 저런 맏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무섭다 무서워. 그 죽통은 그냥 가지고 가던지 해요. 개뿔 아프긴 어디가 아파. 혹시 술병이 난 거면 모를까.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전해요. 얼마 전에는 그 고주망탱이가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던데 시댁에는 발길도 하기 싫다고 아주 연병을 떨어대더라고. 곧 명절이 다가오니까 단단히 술을 쓴 모양이구만. 내가 그쪽 시어머니가 안 돼 보여서 말해주는 거니까 꼭 가서 전해요. 라며 옆집 할머니가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채 차마 대꾸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는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죽 형님한테 잘 갖다 줬어요. 그래? 몸은 어때 보이던? 보약이라도 한 재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요. 차마 시어머님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형님과 아가씨 사이가 좋지 않아 제게 죽 심부름을 시켰기에 아들 하원 시간에 맞춰 아가씨가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아가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언니, 승훈이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사 먹였어요. 아가씨 승훈이 때문에 맨날 돈 쓰고 그래서 어떡해요? 조카인데 뭐 어때요? 그나저나 큰새언니는 좀 어때요? 근데 죽통은 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혹시 큰새언니가 그 죽도 안 먹겠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저기 그게 아가씨가 어찌나 놀란 눈을 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던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얼굴만 봐도 잘 아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아가씨의 말에 제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사실은 형님 집에 갔는데 형님이 집에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부인과 갔더니 잘못됐다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연락했다는데 그런 몸을 하고 어딜 돌아다녀요? 혹시 마트에 간 건가? 아가씨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게 아가씨, 나도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형님 집에 갔는데 옆집 할머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옆집 할머니한테요? 설마 큰새언니 그 성격에 옆집 할머니랑 절친이래요? 와,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건 완전 대박 뉴스감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옆집 할머니가 형님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지. 그 성격의 아파트 주민들하고 잘 지낼 턱이 없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아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형님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모른 척 하자니 이게 참 난감해서요. 언니, 지금 큰오빠도 없는 마당에 뭔 일 나면 나중에 작은 새언니가 독박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들은 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아가씨, 근데 저는 그냥 들은 대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아가씨가 뒷목을 잡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와, 큰 새언니가 그 정도인 줄 진짜 몰랐는데 완전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저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이상한 부분이라니요? 어떤 게요? 암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큰 새언니 완전 실수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엔 너무 나갔네. 작은 새언니는 지금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있어봐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으니까요. 아가씨가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더니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편두통이 생길 지경이었는데요. 도대체 형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혹시 얘기 들었어? 듣긴 뭘 들어? 엄마랑 통화 안 한 거야? 지금 형수님 때문에 난리 났대. 형님 때문에 왜 난리가 나? 며칠 전에 아가씨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서 잔뜩 얼어붙은 채 제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형이랑 형수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래. 그것 때문에 형수님이 본가에 가서 울며불며 빌고 난리 났고. 뭐? 이혼? 아무리 그래도 술 먹고 다닌 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뜬금없이 그건 또 뭔 말이야. 술 먹고 다니다니. 누가 술을 먹고 다녀? 암튼 그래서 형이 지금 이혼한다고 미국에서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우리도 승훈이 장모님께 잠깐 맡기고 본가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아무래도 내가 괜히 말한 것 같아.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을 한다는 소리에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형님네 옆집 할머니 말을 괜히 전달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승훈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집안에서 형님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마음을 진정한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더니 형님이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벼대며 시부모님께 빌어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진짜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니까 그 친구가 어디 있냔 말이야. 산부인과 가서 진료 확인서 떼오라니까. 그럼 우리가 인정해주마. 병원에서 대충 몇 개월쯤인지 말을 해줬을 거 아니야. 넌 나한테 분명히 3개월쯤 되었다고 했었다. 그건 기억나지? 네, 어머님. 형님이 여전히 울먹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범이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이 바빠서 바로 다시 출국했다고 했잖니? 그러면서 유산한 거 아범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고 말이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네가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우린 너 못 도와준다. 우리도 바람핀 며느리랑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보며 살 자신이 없어. 평소 시어머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요약해보자면 이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시어머님께 들은 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이 해외로 출장을 간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 형님이 시어머님께는 임신 3개월째였다고 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시어머님이 다시 물었다네요. 아범이 출장 간 지 5개월이나 됐는데 임신 3개월째였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그게 아범이 중간에 한 번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왔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연락도 없었어? 들어왔다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 이틀 있다가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연락 드릴 틈이 없었고요. 그랬구나. 알았다. 그럼 건강관리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해라. 저기 어머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그이한테는 절대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아범이 알고는 있어야지. 멀리 해외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미리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일이 손에도 안 잡힐 텐데요. 그이 돌아오면 제가 잘 얘기할게요. 그건 그렇고 이번 명절에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번에는 꼭 가서 음식하는 거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건강이 중요하지. 그깟 음식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괜찮으니까 건강관리나 잘하고 내가 통장으로 돈 좀 보낼 테니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라. 내가 직접 가서 챙겨주고 싶지만 네가 불편할까 봐
그냥 돈만 입금해주마. 형님이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에게 죽을 가져다 주러 갔던 그날 제 말을 듣고는 아가씨한테 촉이 왔다는데요. 세상에나 아주버님께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오빠, 잘 지내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거든? 오빠 한국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나? 지금 5개월이 넘어가고 있지.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래? 혹시 중간에 잠깐 한국 들어왔다 나가지 않았어? 내가 한국에 들어갔으면 부모님께 인사 갔겠지. 그게 정말이야? 이상하다. 큰새언니 말로는 오빠가 중간에 한국에 들어왔었다고 하던데. 아마도 착각했던 모양이지. 난 다시 들어간 적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잘 좀 챙겨줘. 아주버님의 아가씨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순간 아가씨가 아주버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다네요. 오빠, 근데 말이야, 지금 뭔가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 사실은 큰새언니가 임신 3개월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아가씨의 말에 잠시 잠깐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혹시나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아가씨가 아주버님을 불렀고요. 오빠, 듣고 있는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임신 3개월? 그게 정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유산이 됐대. 다시 침묵을 유지하던 아주버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는 아가씨에게 말했다네요.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근데 너 지금 그 말 진짜 거지? 그렇다니까. 큰새 언니가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서 말해준 거야. 알았으니까 우선 전화 끊어봐. 아주버님이 많이 놀란 듯 허둥대는 모습이더랍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면서 그 모든 일이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이 바람을 피웠다며 몰아세웠고 형님이 혼비백산한 채 시댁으로 쫓아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니깐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와보란 말이야. 그 진료 확인서를 보면 다 알게 될 건데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설마 의사가 3개월인지 5개월인지 구별도 못하겠니?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형님을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형님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다그쳤고요. 네가 진료 확인서 안 가지고 오면 우리도 아범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테니 그리 알고 있어라. 형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성통곡을 하다가는 그제서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뭐? 너 병원에 갔었다며? 대체 어떻게 된 게 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니?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사실 저 임신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 적도 없었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테스트 키트 줄 나왔다고 나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었잖니. 그건 저처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에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네가 산 거란 말이야? 네, 여기 구매 기록도 다 있어요. 그니까 믿어주세요. 형님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그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들을 시어머니께 보여줬어요. 문자 기록을 확인하던 시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 좀 해봐라. 저기 그게 사실은 명절에 시댁에 오기 싫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유산했다고 하면 어머님께서 돈도 막 주시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세상에나? 대체 이게 뭔 일이야 그래?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요. 그니까 제발 그이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글쎄다. 난 아직도 너 못 믿겠다. 어머님, 이번에는 진짜로 사실만 말한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형님이 시어머님 다리를 붙들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형님의 임신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병원 기록도 전혀 없었고 병원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최근 임신한 적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단지 명절에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 형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결국 형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워낙 지은 죄가 많다 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답니다. 거기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 살림까지 형님이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착하기만 하던 시어머님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놓고 형님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거짓말을 한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시댁에서 잠시도 꾀를 부릴 틈을 주지 않았어요. 형님이 조금이라도 꾀를 부리려고 하면 시어머님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러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것인지 그저 한심하기만 합니다. 부디 형님이 정신 차리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